어떻게 그 자리에 그러냐면 400, 50, 60 비용신 거야. 근데 골품제는 되게 중요합니다. 건국한 왕은 다 족밥입니다. 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사탐 한국사 이야기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13강 수업이 마지막이네요. 이게 오프라인은 13강 수업이 마지막인데 온라인은 한 20강 정도 되나? 모르겠네. 내가 편집을 안 해서. 하여튼 오늘 마지막 시간이네요. 지금까지 일단 수업 다 끝나고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마지막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쟁이 끝났어요. 그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우리 이승만이라는 형님께서 드디어 독재 정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첫 번째는 이승만이라는 우리 형님이 독재 정치의 기반으로 이용한 게 첫 번째가 뭐였냐면 바로 전쟁이었어요, 얘들아. 전쟁이 일어났는데 대통령을 바꾸면 되겠냐. 그냥 한 대통령이 계속 해야지. 효율성도 있고, 응? 미군이랑 얘기도 내가 다 했으니까 내가 계속 하는 게 맞아. 라고 했던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발췌개헌 같은 것도 일어날 수 있었던 거고. 자, 그런데 계속 하고 싶은 거야. 몇 번 할 수 있어? 원래 2번 하잖아, 얘들아. 계속 하고 싶은 거지. 우리 승만이 형님이.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나타납니다. 일명 4.4.5입 개헌이라 그래서 초대 대통령이 안에서, 그러니까 자기, 우리 승만이 형님만 무제한으로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이야, 뭐 이게 나중에 누구에게 영향을 줘요. 하여튼 그래. 그래서 2차 개헌이 일어나는데 그걸 바로 4.4.5입 개헌이라고 합니다. 얘들아, 이 4.4.5입이 뭐냐면 이런 거야. 잘 봐, 얘들아. 이 법률이 통과되려면, 개헌, 헌법이 통과되려면, 잘 봐, 얘들아. 이 개헌, 법을 바꾸려면 우리 그때 국회의원이 몇 명이었냐면 203명이었어. 203명에 몇 분의 몇? 3분의 2가 뭘 해야 돼? 찬성을 해야지 개헌이 통과가 될 수 있었다고. 그런데 이게 몇 명이냐면 계산해보면 135명.333명 이렇게 나와,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몇 명이 돼야지 통과된다는 거야? 136명이 돼야지 통과가 되는 거였는데, 우리나라 역사가 또 드라마틱합니다. 몇 명이 나오냐면 135명이 나온 거야, 얘들아. 쉽게 말해서, 야, 안 만들어놨겠니? 이승만 정권에서 자유당 새끼들이 두들겨 패고 하면서 만들어놨을 거야, 136명을. 그러고 긴장을 좀 완화했는데 어떤 한 새끼가 배신한 거야. 그런 바람에 몇 표? 135표가 나왔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4.4.5입 개헌은 실패한 거야. 그런데 어떤 수학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135.333 세상에 0.3명인 사람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D를 버리고 135명이 맞다고. 이해가? 개새끼다. 이해가? 이 수학학자 누굴까? 나 이거 누군지 내가 모르겠어. 좀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하여튼 이거 아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자유당 꼬봉이었겠지. 그래서 135명이 돼서 이게 통과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승만이 형님은 주구장창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하실 수 있게 된 거야, 얘들아. 그래서 계속 하십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걸 뭐라 그래? 4.4.5입 개헌이라고 하는 거야, 얘들아. 이겁니다. 다 됐네요. 오케이? 4.4.5입 아시겠죠? 그래서 뭐가 돼? 또 대통령에 출마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보세요. 대통령 선거가 붙습니다. 56년 대선이 붙었을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56년 대선이 얘들아 어떻게 붙는 거냐면 이렇게 붙습니다. 이때는 얘들아 대통령제였기 때문에 대통령과 부통령을 뽑았는데 대통령은
대통령에 누가 나오셨냐면 이승만 당연히 나왔겠지 얘들아. 그런데 이쪽에서는 어느 분이 나오냐면 처음에는 얘들아 신익희 선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아 우리 조교 난리 났다. 뭐하니? 응? 그 뒤에서 의자 만드니? 정말. 잘 봐. 이승만 대통령이 나오고 이쪽 야당 쪽에서는 누가 나온 거냐면 신익희 선생이 나왔는데 얘들아 갑자기 신익희 선생이 돌연사합니다. 갑자기 돌연사를 하셔. 그래서 그 대타자가 누구였냐면 조봉암 선생이었던 거야 얘들아. 그래서 조봉암 선생이 나왔는데 야 생각해봐. 56년 대선이 진짜 깨끗한 정치였겠니? 자유당 시절인데 얼마나 심했겠니? 막 공권력 집어넣고 막 공무원들이 선거운동하고 다니고 막 이랬을 거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들아 그렇게 이승만 정권 자유당에서 막 감시하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봉암 선생이 득표율이 30%나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에서 위압감을 받아. 어라? 이 새끼 봐라. 그리고 부통령은 누가 뽑힌 줄 알아 얘들아? 이기붕이 떨어지고 장면 선생이 된다고. 이해가?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생각했을 때 우리 형님이 생각했을 때 자유당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위기가 온 거야 얘들아. 그러면 다음 대선을 생각해봐. 조봉암 선생이 30%나 먹었다라는 건 다음 대선 때 어떻게 될 줄 알아. 그래서 진보당 사건이란 걸 조작해가지고 얘들아 뭘로 보냐면 간첩으로 몰아버리는 거야 얘들아. 왜 그러냐면 전쟁 끝났잖니. 이때 얘들아 북한 빨갱이들은 일명 빨갱이들에 대한 사상이 어마어마했어. 그 반공에 대한 부분이 엄청났다고 얘들아. 북한 하면 사람들이 치를 떴던 시절 아니야. 그래서 진보당 사건을 조작해가지고 간첩으로 몰아 얘들아. 그리고 바로 사형 집행해버리는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서 이승만이 다시 평화로운 시대를 가져가게 되는 거야. 내가 왜 형님이란지 알겠지 얘들아. 형님 거의 비슷해 얘들아. 자 보세요. 그런데 자 이제 56년 대선이 끝나고요. 몇 년이 되냐면 60년 대선이 됩니다. 4년마다 한다고 그랬잖아 얘들아. 당연히 요번에 또 누가 나와? 이승만 아저씨는 계속 나오는 거야 얘들아. 사사오입 개헌 됐잖아 얘들아. 죽을 때까지 나와. 그 다음에 여기는 누가 나오냐면 조병욱 선생이 나오는데 솔직히 말해서 얘들아 이 정도가 됐더니 무슨 현상이 일어났냐면 이제 이승만이라는 이 사람은 거의 정치계 아버지인 거야. 그러니까 국민 머릿속에는 이승만이라는 사람 외에는 대통령이 할 수 없다라는 쇠뇌 같은 게 좀 생기기 시작하고 이승만이 진짜 뭐 대단하다 막 이런 대부격 이런 성격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뭐가 되냐면 당선이 되는데 그리고 부통령은 이기붕과 장면 선생이 붙었는데 얘들아 문제가 뭐냐면 이승만 우리 형님이 나이가 이제 너무 많아. 쉽게 말해서 얘들아 당선은 됐는데 너무 고령이야.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겠는 거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겠는 거야. 그런데 얘 생각해봐. 대통령 돌아가시잖아. 대통령 서거하면 얘들아 부통령이 대통령 되는 거야. 그러면 만일 이 라인 그대로 내려오면 장면이 될 텐데 장면이 되게 되면은 장면 선생이 뭐가 되는 거야? 대통령이 되게 되면서 내각이 형성되거든. 그러니까 이기붕이 쫄잖아. 쫄리거든. 그래서 뭘 하게 되냐면 3.15 부정선거를 일으키게 되는 거야 얘들아. 3.15 부정선거는 얘들아 이승만 때문에 일으킨 게 아니고 이기붕 때문에 일으키는 거야. 우리 기붕이 아저씨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뭐가 3.15 부정선거가 발생하게 되는데 3.15 부정선거가 얘들아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어떤 식으로 부정하냐면 얘들아 이런 거야. 우리 아가랑 너랑 나랑 셋이 손목을 이렇게 줄을 묶어 같이 가. 찍은 걸 보여줘야 돼. 야 나 이승만 찍었다 하고 넣어야 돼. 나 이기붕 찍었다 하고 넣어야 돼 얘들아. 이렇게 선거해. 두 번째 100명의 마을이 있다. 100명 사는 마을이 있는데 이기붕 150표가 나오고 막 이랬어요 얘들아. 통 밑에다가 깔아놨거든. 얘가 야 이런 식으로 부정선거가 일어나니까 우리 학생들 가만히 있겠니?
우리 그냥 들고 일어나는 거야, 얘들아. 오케이? 어디에서 들고 일어나냐면 마산에서 들고 일어납니다, 처음에. 그래서 막 대학생들이 막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고대생들이 막 이제 들고 일어나게 되고, 얘들아. 그래서 고대가 뭐라 그래? 맨날 민족고대라 그러잖아. 하여튼 그래. 그래갖고 3.15 부정선거가 일어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김주열 학생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김주열이라는 이름 잘 봐놔야 되더라. 나중에 뒤에 가면 박종철이라는 학생이 또 나오는데 김주열 학생이 사라진 거야. 실종이 됐어. 그러니까 이 김주열 엄마가 막 찾아다니지 않았겠니? 애를. 주열아 막 하고 찾아다녔다고. 우리 주열이 어디 갔니? 하고 찾아다녔는데 한 달을 찾아다녔는데 못 찾았다고. 그런데 한 달 후에 마산 앞바다에 김주열 시체가 떠오른 거야. 김주열 이 시신이 떠올랐는데 끄집어냈더니 이 얼굴 오른쪽이었나? 왼쪽이었나? 이 얼굴 한쪽에 얘들아 최루탄 있지? 최루탄이 이렇게 박혀 있었던 거야, 얘들아. 그래서 들고 일어난 거야. 전 국민이 열받아갖고. 쓰레기 정권이거든. 이해가? 걷다가 얘들아 자유당이 선거할 때는 옆에다 깡패를 깔아놔.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말 안 들으면 깡패 갖고 일명 정치 깡패라 그래. 그 정치 깡패 새끼들 다 죽여버린 게 누구냐면 얘들아 박정희 대통령인 거야. 그래서 그때 뭐 이정재 이런 정치 깡패 있어. 동대문파 새끼들. 그 새끼들 다 죽는 거거든. 하여튼 그래서 김주열 사건으로 인해서 뭐가 일어나 얘들아? 별표 이건 중요합니다.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4.19 혁명이 일어나서 전 국민이 일명 얘들아 이 4.19 혁명이 어느 정도냐면 넥타이 부대 일명 일반 시민들까지 다 참여한 거야. 왜?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가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3월 15일 날 선거 일어나고 4월 19일이니까 거의 한 달 후에 모든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난 거야. 이기붕 새끼 꺼지라고.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하야를 요구하게 되고 이승만이 우리 형님이 뭐해? 너 나가라 하와이 글로 하야당하십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하야를 하면서 얘들아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게 되면서 허정이라는 과도내각이 생기고 3차 개헌이 일어나는데 그때 대통령이 아닌 뭐 의원, 내각제가 형성되게 되고 뭘로써 나라를 끄는 총리로서 나라를 끄는 형성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거를 바톤을 받은 사람이 누구겠어? 당연히 장면 선생이 내각을 수립하게 되는 거야 얘들아. 자 그러면 전쟁 후 대한민국을 좀 보겠습니다. 장면 내각이 형성이 됩니다. 아까 말했지? 무슨? 의원 내각제가 형성이 되게 되고요. 의원 내각제가 형성되면서 장면이라는 선생이 뭐가 되냐면 얘들아 총리가 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대통령으로는 윤보선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을 하게 되는 거야. 솔직히 얘들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윤보선이라는 사람은 거의 허수아비에 불과한 겁니다. 입헌군주제 같은 거야. 왕인데 할 일이 없는 왕인 거지. 그래서 모든 내각이 장면 선생으로 가는데 여러분들 쌤 책에 쌤도 몰랐는데 장명이라고 했대요. 이거 바꾸시면 돼요. 장면입니다. 장명이 아니고요. 장면이고요. 요번에 책 수정해서 다시 올려주도록 할게요. 오케이? 책이 다시 수정돼서 올라갈 겁니다. 장명이 아니고 장면이 아니더라. 길게 면 김발. 이해가? 근데 그렇게 그러지 못하세요. 그리고 소급 입법이라는 걸 하는데 이게 뭐냐면 얘들아 이런 거야. 대한민국은 법정 일명 법이 있고 그 법을 지키는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이냐면 죄형법정주의라 그래가지고 법이 있어야지 지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법이 없잖아. 그럼 안 지켜도 돼. 원래 그런 거야 얘들아. 얘들아 우리나라 경제법 왜 이렇게 좋게? 우리나라 경제법이 거의 세계 최고야. 우리나라 경제법이 왜 이렇게 세계 최고일 것 같아? 누구 때문에? 삼성 때문인 거야 얘들아. 삼성 그 법률팀이 얘들아 법을 다 분석해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으로 돈을 벌어. 그런데 정부가 딱 봤더니 불법이거든. 근데 딱 봤더니 법이 없어. 그래서 뭐 하는 줄 알아? 법을 만들어. 그러면 삼성이 뭐해? 그만 딴 것도 찾아. 그리고 또 삼성이 뚫잖아? 그러면 정부가 뭐해? 메꿔. 뚫잖아? 메꿔. 그래서 얘들아 삼성이 정말 치밀하게 뚫어준 거 정부가 치밀하게 막았거든. 그러니까 법이 진짜 튼튼해. 이해가? 그러니까 삼성 얄밉잖아. 만일 정부가 그때 삼성한테 너네 소급 입법이야 하면 삼성 좆되는 거야. 뭐냐면
법률이 만들어지기 전에 것까지 적용하겠다고. 야, 생각해봐. 장면 내각이 만들어졌을 때 자유당 개새끼들이 별짓을 다 해놨을 거 아니야, 법 없을 때. 그러니까 처벌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뭐 하겠다는 거야? 소급시키겠다고, 얘들아. 전에 잘못한 것까지 다 법으로서 처벌하겠다고. 그래서 자유당 새끼들을 까는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런데 그렇게 착해. 장면 내각 착해, 얘들아. 그리고 경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이제 뭐 하냐면 준비했는데 빰빰 빠바바밤 빠밤 빰 빠바바밤 무신 정권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박정희 아저씨가 5월 16일 날 탱크 몰고 경무대로 쳐들어가요. 이해가? 그러니까 경무대 탱크 들고 들어가니까 누가 제일 싫어해? 수희 아저씨 존나 열받았겠지. 야, 탱크 씨발 잔디 밟지 말라고 써있잖아. 탱크 저쪽으로 주차하시고요. 군인들 이쪽으로 들어가세요 하면서 뭐해? 장면 내각이 무너지게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서 누가 드디어 지금 대통령이시자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통령의 아버지이신 박정희라는 분이 탱크를 몰고 군사정변을 일으키게 되고 그러면서 장명 내각을 무너뜨려 버리면서 군정을 시행하게 되는데 처음에 박정희라는 그분은 뭐라고 말했냐면 님들 난 절대 정치하지 않아 하고 시작하셨어요. 그러곤 대통령 같은 거 관심 없어. 대한민국 올바르게 만들고 나는 군인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대통령 하셨네요. 참. 그분의 하여튼 그래요. 정권 바뀌면 다음 방송 때 해줄게요. 잘 보세요. 군정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계엄령이 뭐냐면 얘들아 군인이 모든 걸 다 통솔할 수 있는 거예요. 국회도 해산할 수 있고요. 군대가 짝 먹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서 계엄령을 시행하면서 정치인들의 활동을 금지시켜버려. 너네 정치하지 마. 야, 장면 내각 좆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러면서 중앙정보부 얘들아 이게 뭐냐면 그 무서운 안기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케이? 야, 안기부? 아, 참. 남산에 있거든, 얘들아. 남산 지하실이라 그래. 들어갔다 나오면 병신 되는 거야. 얘가 남산 지하실 들어갔다 나오잖아? 그러면 다 어떻게 나오는 줄 알아? 이러고 나오는 거야, 얘들아. 왜? 무슨 정치? 고문 정치 하는 거야, 얘들아. 우리나라 고문 겁나 잘해. 우리나라 고문 거의 세계 수준이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아? 요거 그대로 받은 게 누군지 알아? 뭔 있네. 29만 원 좀 이따 할게, 얘들아. 그 대머리 아저씨 있어. 전두환이라고. 똑같은 군인인데, 안기부. 야, 왜 그러냐면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얘들아, 안기부 그거였어. 부장이었어. 그래서 대통령 될 수 있었던 거야, 얘들아. 하여튼 그래요. 운빨이 졸라 좋은 사람이야. 차지철이 쫓겨가면서 하여튼 그래요. 아, 이거 얘기하면 되게 재밌는데. 야,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줘. 야, 카메라 이쪽으로 이동해라. 야, 옛날에 미국이 있었고 뭐 있었어? 소련이 있었고 누구 있어? 우리나라가 있었어. 세 나라가 게임을 했다고 얘들아. 셋 다 뭐가 있었어? 정보요원들이 있었다고. 미국은 뭐라 그래? CSI 하지만 그건 과학수사대고 CIA 아니야. 얘네는 KGB 있었고 우리나라는 안기부 있었다고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이 산에다가 이 쥐새끼에다가 빨간색 칠해놓고 세 마리를 풀어. 그 다음에 한 마리 빨리 잡아오기. 누가 빨리 잡아오나? 이해가? 그래가지고 CIA 딱 갔더니 뭐야? 3일 만에 잡아왔어. 야, 그 생각해봐. 지리산에다 쥐새끼 한 마리 풀어놨는데 대단하네. KGB 출발! 그랬더니 얘네 뭐야? 하루 만에 잡아왔단 말이야. 역시 KGB. 이해가? 근데 우리나라 안기부 출발! 그런데 한 10시간 만에 뭘 잡아와? 곰 한 마리 딱 끌고 와. 근데 곰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 새끼 이제 곰탱이인데 곰탱이 등허리에 빨간색이 막 칠해져 있어. 빨간색 칠해져 있는 쥐새끼 잡기로 했잖아. 그런데 뭐 잡아와? 곰새끼 잡아와.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라 그래? 야! 쥐 잡아오라 했더니 왜 곰을 잡아와? 그러니까 우리 안기부가 뭐라는 줄 알아? 곰한테? 어이 곰, 너 뭐냐? 그랬더니 곰이 뭐라 그래? 저 쥐인데요? 저 쥐예요. 찍찍찍찍. 이해가? 우리나라는 쥐 안 잡아. 곰 잡아다가 10시간 동안 뭐해? 곰은 존나 해. 물 먹이고 전기 먹이고. 너 뭐야 이 새끼야? 쥐인데요? 그래. 말 잘하자. 내려가서. 너 씨발 내려가서 곰이 오면 죽여버린다. 가자! 하고 데리고 왔더니 얘가 뭐라는 거야? 저 쥐인데요? 야, 이게 우리나라 안기부 풍자 코미디야. 엄청나 얘들아. 들어가면 좆되는 거야. 야,
내가 만일 본인은 이 시절이나 님들 이 시절에 지금 인강 이렇게 찍잖아? 야, 나 100% 한기부야. 나 지금 남산 지하실에서 전기 먹고 있을 거라고 물에 낮췄나 넣었다 뺐다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 그렇게 무서웠던 시절이야. 그리고 부패 공직자들 척결합니다. 이러면서 정치 깡패 새끼들 있지? 이때 자유당 애새끼들 싹 다 숙청해버리는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숙청이라기는 좀 그렇고 완전히 부정 척결을 위해서 얘들아 다 두들겨 패는 겁니다.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드디어 탄생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야, 얘들아. 권력이란 게 그런가 봅니다. 처음에는 나라를 야, 무신정권이랑 뭐가 다르니? 그잖아. 야, 무신정권. 야, 최소한 무신정권은 왕은 죽이지 않았어. 그지? 의민 빼고. 그 밑에서 딜을 조종했지. 아, 안 그러셔. 그냥 바로 바꾸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의 역사를 지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첫 번째는 이승만 형님이었어요. 그죠? 우리 이승만 형님. 야, 이거 지워야지. 쥐새끼 지워야지. 우리 이승만 형님이 대통령을 졸라 오래 하시다가요, 윤보선 아저씨한테 잠깐 넘겨줬다가 밥그릇을 뺏깁니다. 누구한테? 우리 박정희 대통령한테. 군인이십니다. 드디어 무신정권이 시작됐고요. 박정희 대통령은 어떻게 되냐면 암살당하십니다. 이걸 암살이라 그래야 될까? 가장 친한 오른팔한테 죽습니다. 그게 김재규라는 애인데, 쉽게 말해서 얘들아 비서실장한테 죽게 되는, 정보부 부장한테 죽게 되는 건데, 야, 이거 왜 이렇게 된 건지 아십니까? 야, 이거 되게 재밌어요, 얘들아. 박정희에게는 얘들아 김재규라는 사람이 있었고 차지철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 차지철이 얘들아 졸라 무식한 새끼야. 이거 공수부대 애거든. 거기다 육사 출신이 아니라 갖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과도 충성을 해, 박정희한테. 얘가 그랬다가 그날 총 맞은 날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얘들아 헬기 사건이라는 게 있어. 뭐냐면 그 간척 사업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테이프 끈으로 갔었단 말이야. 그런데 생각해봐. 이렇게 헬기가 있는데 차지철이 김재규한테 그런다고. 야, 얘는 중앙정보부 부장이야. 얘는 비서실장. 얘가 더 짱인 거야, 얘들아. 그런데 얘가 얘한테 뭐라 그러냐면 헬기에 자리 없으니까 따로 오시라고. 그러고 씨발 가버린다고. 그러니까 김재규 열 안 받겠냐? 이해가? 야, 그리고 그날 술 먹고 죽인 거야.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이해가? 그래서 그런 바람에 유명해진 술이 하나 있어요, 얘들아. 그게 쉬바스리가라는 양주인데, 그게 참 또 이렇게 신문 일면에 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술 해가지고 겁나 잘 팔렸다고, 얘들아. 그리고 그날 술 먹는데 옆에서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가수가, 얘들아, 심수봉이신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 그 심수봉 가수님은 이거 다 봤어, 얘들아. 그래서 그거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신다 그러더라고. 하여튼 그래요. 얘가 그런 바람에 쉽게 말해서 얘들아 박정희라는 사람은 너무 쉽게 말해서 이런 거야. 사람을 잘못 쓴 거야, 얘들아. 그리고 원래 박정희라는 이 사람이 정치 스타일이 양강구도에 경쟁을 시켜, 충성을. 항상 그런 식으로 갔었어, 얘들아. 그래서 첫 번째는 누구였어, 얘들아? 김종필. 그분이 쫓겨나는 거야, 얘들아. 오케이? 그러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막 권력 구조를 바꿔가면서 가셨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은 총 맞게 되는 계기가 돼버리는 거지. 솔직히 박정희를 죽인 건 나는 솔직히 김재규가 아닌 차지철이라고 봐. 좀 무식해, 애가. 하여튼 그래요. 그 앞에 애가 김영욱인데, 김영욱 맞나? 그 사람은 얘들아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졌어, 미국에서. 쓸데없는 책 같은 거 쓰다가. 하여튼 그래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제 대통령 업적 좀 잠깐 보겠습니다. 핵심만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박정희 대통령부터 볼게요. 박정희 대통령은 솔직히 두 가지로 딱 나눠집니다. 민주화를 후퇴시켰다라는 욕도 먹지만 우리나라 경제를 엄청나게 발전시켰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박정희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진짜 둘로 딱 나눠집니다. 중도가 없어요, 얘들아. 싫어하면 진짜 싫어하고 나처럼. 진짜 좋아하는 우리 아버지가 계시더라는 거 진짜 보세요. 박정희라는 대통령은 군정을 시행했고 중앙정보부를 창설했으며 부패 공직자를 척결했어요. 아까 했지. 두 번째, 박정희 대통령은 직선제를 개헌하였으며 대통령 이제 누가 뽑아? 국민들이 뽑게끔 한 거야, 얘들아. 그러면서 민주공화당이라는 걸 창당해가지고 자기 편을 끌어들였는데 거기 안에 엄청난 자기 군부 세력들이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야, 얘들아. 또한 한의국교를 체결합니다. 이게 뭐냐면, 얘들아, 우리나라가 이때 가난했잖아. 가난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했냐면 돈이 필요했는데 이 돈을 누구한테 빌려오냐면 일본한테 빌려오는 거야.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한 악한 감정이 엄청나잖아.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했을 때는 국익이 우선인 거야, 얘들아. 씹새끼 개새끼하고 싸우는 건 그때고, 지금은 당장 나라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돈이 필요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의 세력을 조금 끌어들일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야. 얘들아, 발해의 문항이랑 똑같은 거야. 발해의 문항이 당나라랑 신라랑 교류하잖아, 나중에 국익을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베트남 파병합니다. 베트남에다가 우리 부대를 보내는데 왜 보냈냐면 미군 원조 때문에 그런 거야, 얘들아.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얘들아 경제적인 수익이 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뭐 하냐면 M16 있지? 미군 총. 그거 얘들아 가져다가 분해해가지고 그거 축소시킨 게 K2야, 얘들아. 이해가? 막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뭔가를 막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게. 그래서 이거는 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있다라면은 과감하게 투자를 이런 부분이 칭찬을 받는 거야, 얘들아. 오케이? 아무도, 걷다가 포항제철 만들 때, 얘들아, 아무도 안 된다 그랬어. 불가능하다 그랬어. 에휴, 저거 몇 번 하다 말겠지 했는데, 봐봐, 결국은 만들어내시거든. 수십 번 내려가셔. 그리고, 박정희라는 이 대통령이 가장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정주영 회장, 현대의 정주영 회장인데, 왜 좋아했냐면, 정주영 회장의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좋아했던 말이 뭐냐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주영 회장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해가지고 맨날 그러니까 얼마나 이뻤겠니? 다 할 수 있다는데 경부고속도로 다 안 된다 그랬어, 얘들아. 그런데 정주영 회장만이 된다 그랬어. 그러고 뚫었잖아, 얘들아. 정주영 회장은 얘들아 어떤 마인드냐면 이런 거야. 사우디에서 얘들아 공사하잖아. 그러면 덥잖아. 사막이잖아. 물도 별로 없잖아. 비도 별로 안 오고 막 이러니까 다들 안 된다 그러잖아. 그거를 역으로 생각하죠. 그냥 비가 안 오면은 공사 날짜가 길어지니까 좋고 낮에 공사하는 거 더우면 밤에 하면 되잖아 하면서 하신 분이야. 이해가시죠? 하여튼 그래요. 두 번째, 경제개발 5개년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뭐 경제 급성장한 나라로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욕심이 생기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박정희 대통령이 딱 여기까지만 하고 물러나셨으면 쌤은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 5만 원이나 10만 원권에 박정희 대통령 얼굴을 찍는다 그래도 어느 누가 반대할 수가 없었을 거야. 민주화를 좀 쇠퇴시켰다라는 욕은 먹을지언정 엄청난 나라의 급성장을 가져갔기 때문에 얘들아 원래 돈은 그런 분들이 찍혀 있어야 되는 거거든. 누구 한 명도 딴지를 걸지 못했을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유신 체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신 그냥 얘들아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대통령이 신이 된 거야. 대통령이 얘들아 아까 신인 거야. 쉽게 말해서 왕인 거야.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어이 국회 해산해야 돼. 대통령 말이 법이고 거의 뭐 대통령 말이 계엄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누가 좋아했겠니? 그잖아. 그러니까 엄청난 반대운동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야. 대학생들이 다 들고 나왔다고. 만일 박정희 대통령이 그날 암살을 안 당했다라면 얘들아 어떻게 될지 몰라. 엄청난 희생이 있었을 거야 정말. 4.19 아무것도 아니었을걸. 정말 엄청나게 많이 죽어. 5.18 민주항쟁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 이거. 그런데 참 때맞춰 딱 그때 돌아가 주셔갖고 이해가시죠? 오케이? 우리 할머니가 그런 말해. 박정희 총 맞고 죽었을 때 우리 할머니는 막 눈물을 펑펑 흘리셨대. 나라가 망하는 줄 알았대. 환장하겠지 아저씨. 오케이? 자 그런데 박정희가 군부 세력 중에 뭘 키워줬냐면 하나회라는 걸 키워줬습니다. 이 하나회 나중에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없애버리는데 내가 오늘 김영삼은 대통령이라는 말을 꼭 붙여줄 건데 하나회라고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군부 사조직이야 얘들아. 그 군부 사조직의 하나회를 이끌었던 게 누구냐면 전두환인 거야. 그런데 얘들아 이런 거야. 박정희 대통령이 봤을 때 전두환은 귀염댕이거든.
그잖아. 그 시절엔 전두환은 완전 귀염댕이였을 거라고. 그런데 어떠한 사조직을 만들었다는 거 중앙정보부에서 알아, 얘들아. 그래서 전두환을 압박하고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박정희가 불러들여, 전두환을. 너 하나회 만들었다며. 하니까 전두환이 그때 뭐라 그러냐면 카카를 위해 목숨을 바칠 사람들을 모은 겁니다. 카카를 위해서 만든 거지 절대 우리를 위해서 만든, 카카에게 목숨을 바칠 하나의 구부 조직입니다. 하니까 박정희가 그걸 묵인해줘, 얘들아. 나중에 박정희 라인에 그 김영국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얘들아 다 두들겨 맞거든. 그런데 하나에 빼줘. 그래서 살아남는 거야. 그러면서 얘들아 신임을 얻기 시작하는 거야. 왜? 차지철이 병신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급부상하기 시작했던 게 누구야? 바로 전두환이었던 거고, 전두환이 뭐해? 중앙정보부 부장을 하고 있었던 거야. 안기부 부장이었다고, 얘들아. 그런 바람에 본인네 29만 원이야. 얘가 대통령이 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야. 총재산이 29만 원인데 털렸지. 우리 박근혜 대통령 하면서 지하실 다 털었잖아, 얘들아. 좆된 거지. 왜 그러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전두환을 좋아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야. 박정희라는 이 대통령이 암살당하게 되자 전두환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오케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오면서 공수부대들을 모으기 시작하고 하나회가 뭉치게 되는 거야, 얘들아. 하나회가 뭉치면서 드디어 뭐가 일어나냐면 12.12 사태가 일어나는데 그게 다시 탱크 몰고 청와대로 쳐들어간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신군부가 장악하게 되자, 야, 여태까지 군인 정치였어. 무신 정권이었다고. 그런데 또 무신이 정권을 잡겠다고 하니까 우리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고, 그 가장 조금 그 옛날에 부산의 뭐 그런 정치 파동을 안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정말 필요했던 게 어느 한 곳을 다 밟아버렸어야 돼. 거기가 어디였냐면 바로 광주였던 거야, 얘들아. 그래서 광주 전남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걸 처음에는 경찰들이 진압했지만 그게 힘들자 특수부대, 일명 공수부대를 내려보냈는데, 공수부대가 내려가게 되는데 얘들아 그걸로 만들어진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화려한 휴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내가 참 궁금했었어. 왜 영화 제목이 화려한 휴가일까 했는데, 이게 왜 화려한 휴가냐면 얘들아, 이때 공수부대들이 광주로 진압작전 갈 때 그 작전명이 화려한 휴가였다고 합니다. 화려한 휴가라는 작전명이 내려왔는데 그게 광주 학생들 발부로 내려가는 거였고, 6시에 국가가 울려 퍼지는 때 발포 명령이 나게 되고, 그때 5.18 광주 민주항쟁을 통해 갖고 엄청난 광주 시민들이 다 죽게 되는 거야, 얘들아. 그리고 여론을 조작하면서 뭐 빨갱이가 광주를 장악해서 그거 진압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5.18은 얘들아, 쌤이 학교 다닐 때는 5.18은 민주항쟁이라고 안 배웠어, 얘들아. 5.18 뭐 구태 뭐 이런 거 있잖아. 뭐라 그러지? 그 좀 뭐 5.18을 되게 안 좋게 표현했어서, 아 그때 뭐라 했었는데 뭐 구테타 형식이었어,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5.18 민주항쟁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건 얘들아 얼마 안 됐어. 그 다음 대통령을 간선제로 바꿔요. 왜 그러냐면, 야 생각해봐. 야 여태 무신정권이었어. 여태 군인이 정치했는데 또 군인이 정치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뽑아주겠냐? 그러니까 간선제,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대통령을 뽑는 간선제로 바꾸면서 전두환이 대통령에 당선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요, 언론을 통제합니다. 두 번째는요, 삼청교육대라는 걸 만들어가지고요, 깡패 새끼들이지, 정신 뭐 이런 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얘들아.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깡패 새끼들을 잡아다가 그러니까 정신을 개조시킨다라는 게 삼청교육대지만, 나는 그거를 학생들을 잡아다가 집어넣는 하나의 도구였던 거야, 얘들아. 그 말 안 듣는 학생들 있잖아, 얘들아. 걔네들 잡아다가 삼청교육대 집어넣으면 얼마나 좋아. 들어가면 죽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깡패를 잡는다라는 면목 얼마나 정당성이 좋아, 얘들아. 그러면서 쉽게 말해서 얘들아, 정치적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거야. 독재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두발 및 교복을 자율화시켜주고요. 야간 통행 금지가 폐지됩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못 돌아다녔어요. 근데 그거 다 풀어준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이제 전두환이, 얘는 담임이었어요. 몇 년이냐면 7년이야. 나 딱 7년만 하고 꺼질게 라고 했습니다. 얘가 딱 7년만 하고 꺼질게 라고 하면서 얘가 준비했던 게 누구였냐면 바로 노태우라는 사람이었어.
노태우라는 사람은 전두환의 육사 동기이면서 하나회 같은 회원이고 또한 그 5.18 일어났을 때도 옆에서 찰싹 달라붙어갖고 도와줬던 친구야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이 되게 유명한 얘들아 발언도 있어. 이 전두환이랑 노태우 아저씨가 나중에 청문회를 받아 얘들아. 청문회를 받을 때 둘 다 사형 먹거든. 5.18이랑 이런 군사 독재 때문에 사형까지 먹는데 그거 풀어준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인 거야 얘들아. 사면해준다고. 하여튼 그러고요. 그래서 전두환 아저씨가 되게 유명한 말을 해. 청문회라는 거래 얘들아. 겁나 많이 해먹습니다. 수천억 원을 해먹어. 야, 야, 이런 거야. 전두환은 얘들아, 의리가 있어갖고, 그 전두환의 오른팔이 누구냐면 장세동이라는 사람인데, 장세동이는 뭐라 그러냐면, 카카, 다 제가 뒤집어 쓰겠습니다. 카카는 그냥 편안히 계십시오. 얘들은 얘들아, 조직이 끈끈해. 이 전두환은. 왜 그러냐면, 내가 100원이 생기잖아. 그러면 50원을 줘. 자기 밑에 애들한테. 50원만 갖는다고. 근데 이 친구가 누구냐면 노태우야. 근데 이 노태우는 자기가 혼자 다 해먹어. 그러니까 그 조직은 뭉치지도 못해. 야, 이런 거야. 노태우가 뭐 잘못한다며 네가 했지 하잖아? 그러면 옆에 있는 참모가 뭐라 그래? 카카 뒤집어 씌우지 마시죠. 그 집안은 될 일도 안 될 터.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런데 전두환이 대통령을 하다가 이제 간선제로 당연히 누구에게 넘겨줄 생각이었냐면 노태우라는 사람한테 단임 7년이 끝나고 누구한테 넘겨주냐면 노태우라는 사람한테 넘겨주면서 이 노태우 대통령으로 하여금 허수아비를 시킬 생각이었어 얘들아. 무슨 육성회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노태우를 좌지우지하려고 그랬더니 노태우가 또 열받는 거지. 그래갖고 전두환 백록담으로 보내버려 얘들아. 이거 존나 웃긴 거야. 친구가 어딨어 권력에. 야, 더 재밌는 거. 전두환 왜 백록담 갈게? 백록담 어디냐면 얘들아, 백록담 맞지 거기? 절 이름이야 그게 얘들아. 거기 설악산에 있는 절인데 얘들아 거기 왜 갔냐면 그 누가 전두환 집을 불내버려 얘들아. 그래서 갈 데 없어서 그걸로 가는 거야 얘들아. 그 불낸 사람이 남태우 씨야. 그분 나랑 그러니까 나 그분 알아 얘들아. 그분이랑 같이 술 한잔 하면서 그 얘기 듣는데 얼마나 재밌었는데. 원앙소리 있지 얘들아 영화. 그거 제작하신 분이야. 일단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노태우라는 애가 뭘로써? 간선제로서 뭐가 되고 싶었던 거야? 대통령을 물려받고 싶었는데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다 쓰는 거야. 6월에 뭐가 일어나냐면 민주항쟁이 일어납니다. 쉽게 말해서 대통령을 왜 국회의원이 뽑아? 누가 뽑아야 돼? 국민이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국민에게 뭘 달라? 선거와 투표권을 달라고 민주항쟁이 일어나게 되고 얘들아 이게 너무 커져. 더 재밌는 얘기죠? 이거 왜 진압 못하냐면 그때 대한민국에서 얘들아 서울에서 88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시선이 우리나라에 꽂혀 있었거든. 그러니까 강력한 진압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뭘 받아들이게 되냐면 별표, 직선제. 쉽게 말해서 누가 대통령 국민이 뽑게 되는. 지금 대통령 누가 뽑아? 국민이 뽑지. 그런 직선제가 성공하게 된 게 바로 6월 민주항쟁이었고 얘들아 6월 민주항쟁에 그 불씨를 붙였던 학생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박종철이라는 학생이야. 박종철이라는 학생이 고문을 받다가 죽게 돼 얘들아. 그런데 이거 어떻게 사회에 알려지냐면 어떤 양심적인 의사가 양심 고백을 해. 고문 때문에 죽었다고. 신문에 뭐라고 나온 줄 알아? 와, 씨발 욕을 안 할 수가 없어. 야, 뭐라고 나왔냐면 경찰이 뭐라고 발표했냐면 얘들아 탁자를 탕 하고 치면서 야 했더니 애가 허 하고 놀래서 죽었대. 이 씨발야 야 국민이 바보야? 욕을 안 할 수가 없어 이 전두환 이 애가. 그래서 박종철 고문 사건으로 인해서 뭘 만들 수 있었어? 6월 민주항쟁을 통해 직선제를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게 얘들아 바로 6월 민주항쟁의 가장 큰 뜻이야 얘들아. 이게 옛날에 문제에도 좀 많이 나와서 보여주는 겁니다.
얘들아, 현대사는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4.19 혁명이나 5.18 민주항쟁이나 이런 6월 민주항쟁처럼 우리 시민의 민주화를 찾아가는 이런 게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리고 누가 대통령이 되냐면 노태우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다. 되게 희한하지 않니, 얘들아? 야, 여태 군부정치 해가지고, 여태 군부정치 해가지고, 군인 몰아내자고 직선제 하자라고 그랬잖아. 그래놓고선 누구 뽑았어? 노태우 뽑았어, 얘들아, 국민이. 야, 이거 이상하지 않아? 이때 노태우의 뭐라고 선거운동이 있냐면, 짠, 보통 사람입니다. 하고 돌아다녔어,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아? 야, 노태우 아저씨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노태우란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야. 아휴, 이런 거야. 그때 야당의 후보가 누구였냐면, 얘들아, 김영삼이라는 대통령이랑, 전 대통령이랑 김대중 전 대통령이랑 김종필이었다고. 그런데 이때 김영삼이라는 분과 김대중 선생님이 손을 잡았잖아. 그러면 노태우는 절대 대통령 될 수 없었어. 그런데 김영삼이라는 분이랑 김영삼이 둘이 갈라지면서 얘들아 표가 둘로 나눠지면서 노태우가 기가 막힌 제안을 해. 김영삼한테. 나랑 같이 가자고. 그래서 김영삼이랑 김종필이 노태우로부터, 야,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정치야, 얘들아. 그렇게 앙숙이었던 노태우와 김영삼이 같이 붙는다니까. 그런 바람에 노태우란 사람이 대통령 될 수 있었던 거야, 얘들아. 이해 가시죠? 하여튼. 직선제 개헌으로 당선되셨으면 여소야대였어요. 야당이 더 컸어요, 얘들아. 김영삼이나 김종필이나 김대중 대통령을 따르던 세력들이 더 컸다라는 거지, 얘들아. 그리고 88 올림픽을 개최했어요. 응답하라 1988 보셨습니까? 1위에 나오잖아. 우리 덕선이야? 걔가 이거 들고 나오잖아, 얘들아. 88 올림픽을 하게 되고요. 쌤이 이때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김영삼이라는 사람이 드디어 대통령이 됩니다. 우리 어제죠? 오늘이네. 아직 시간이 안 넘어갔으니까. 그지? 12시에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서거하셨습니다. 하여튼 혈류 무슨 합병증인가 하여튼 그걸로 돌아가셨다는데, 제가 원래 수업할 때 대통령자를 잘 안 붙이는 분이긴 하지만 오늘은 그래도, 우리나라의 큰 지도자의 큰 별이 진 겁니다. 솔직히 김영삼이라는 전 대통령이 정말 민주화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많이 하십니다. 전두환이랑 이 박정희에 맞서갖고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하시고, 정말로 대통령 하면서 욕을 좀 많이 먹어서 그렇지 우리나라 민주화를 이끌어낸 진짜 큰 별이셨는데, 그 큰 별이 오늘 떨어졌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서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선생님도 그렇게 좋아했던 정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애도의 마음을 갖고 있고, 그래서 김영삼 전 대통령님께서는 보시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첫 번째 지방자치제도라는 걸 시행을 하시고요. 두 번째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걸 하면서 얘들아 친일 청산을 위해서 노력하시면서, 우리 기억나십니까? 경술국치 했을 때 그 앞에 조선총독부 건물 있잖아. 그걸 헐어버리세요. 잘한 거죠. 그리고 금융실명제 이런 겁니다. 옛날에는 통장 만들 때 얘들아 내 통장 이름에다가 메칸도 V 이런 거 있잖아. 태권브이 이런 걸로 이름 해도 됐었어, 얘들아. 그러면은 은행에서 뭐라 그래? 메칸더 V 손님 이게 가능했었다고, 얘들아. 근데 금융실명제는 뭐냐면 내 이름으로만 통장을 만들 수 있는 거야. 왜 이렇게 했냐면 지하에 있는 검은 돈을 다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런 거야.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얘들아 자기 이름이 아닌 딴 이름으로 자꾸 정치자금을 만들고 정경유착이 일어나니까 그거 한번 부패 척결해 보겠다고 하신 겁니다. 잘한 거예요. 그리고 OECD 가입했어요. 대단하죠. 우리나라가 드디어 경제성진국에 들어갔습니다. 국민 여러분, OECD 가입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 국민 여러분 좆됐습니다. 달러가 없습니다 하고 발표한 게 IMF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와 엄청난 문제를 가져오신 게 다 김영삼 대통령이세요. IMF 때 금융위기가 오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뭘 했어요? 금 모으기 운동을 했는데, 이 금모으기 운동이 왜 중요하냐면 옛날에 우리가 나라의 채권을 돌려주자는 국제보상운동과 성격이 똑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금모으기 운동이 일어난 거는 언제냐면 IMF 시절이고요. 1997년에서 8년 넘어가는 그 시점에
금모기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참 이것도 딜레마. 이거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요. 금모기 운동은 왜 한 거냐면 얘들아, 나라의 국민들의 금을 모아가지고 그걸 달러로 바꾸겠다라는 거였어요, 얘들아. 그래서 국채를 우리 국민들이 금으로써 갚아주겠다고 하고 이런 거죠. 되게 웃긴 거 아십니까? 금모기 운동에 참여해서 은행에 가서 금 내고 타이타닉 보러 갔죠. 이때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들어와, 얘들아. 그거 다 보러 갑니다. 금 내고 타이타닉 봐. 이게 엄청 웃긴 거 아니야? 양면성이라 그래요. 금 왜 냈어? 달러 벌어들이려고. 타이타닉 보면 달러 나가는데? 더 웃긴 얘기죠? 금모기로 모은 거보다 타이타닉으로 준 돈이 더 많아,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양면성이라 그래요. 하여튼 그래. 타이타닉은 빼고요. 우리 금모기만 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시절 때 IMF 금융위기를 누가 해결하냐면 우리 김대중 선생이 해결하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은 김대중이라는 이분은 대통령이라는 표현보다는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진짜 많이 씁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김대중 선생은. 거의 호남의 아버지시죠. 나 호남 사람 아니다, 얘들아. 민주투사십니다. 김영삼 대통령만큼 민주투사세요. 그래서 김대중이라는 우리 선생님께서는 외환위기를 극복을 했어요. 쉽게 말해서 얘들아, 우리나라가 IMF 금방 빠져나와. 대신 겁나 팝니다. 팔 수 있는 거 다 팔았어, 얘들아. 너네 지금 종로에 가잖아. 그 높은 건물 다 우리나라 거 아니야. 다 판 거야. 이때 다 팔리는 거야, 얘들아. 그리고 별표 중요한 게 하나 있네요. 누구 만났어? 김정일 만났습니다. 올라가서. 오케이? 처음으로 정상회담이란 게 시작된 거야, 얘들아. 전쟁이 일어난 후로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얘들아, 예전에 차지철이 올라가서 김일성 만난 적은 있어도 대통령이 올라가서 만난 적은 없어. 오케이? 그래서 6월 15일 날 남북 공동선언을 하게 되고 햇볕 정책이라는 걸 피우면서 북한이랑 사이가 되게 많이 좋아지고, 그거를 이어받은 게 누구냐면 노무현 아저씨인 거야, 얘들아.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10월 4일 날 남북 공동선언, 일명 2차 남북 정상을 하게 되는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참고로 저는 노사모입니다. 자, 보세요.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제가 하루 종일 수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하루가 뭐야? 한 일주일은 수업 못한 것 같아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나라 대통령이에요. 요 D가 누구냐면 MB인데 할게요. 얘는 해야 돼요. 이거 잡혀가는 거 아니야? 자, MB예요. 쉽게 말해서 처음에는 뭘 하셨냐면 서울시장 하셨어요. 괜찮아. 정권 바뀌었잖아. 그러다가 뭐 하시냐면 대통령 당선되십니다. 엄청난 지지율로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거 중에 가장 큰 거는 이겁니다. G20 했다라는 거. 이거 말고는 그렇게 큰 업적이 없으세요. 오케이? 그리고 뭐 4대강. 이 4대강 때문에 지금 무슨 말 나오기 시작해? 씨발. 환경이 개작살 나기 시작해요. 야, 잘 봐라. 요번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 계시잖아. 정권 바뀌잖아. 야, 4대강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거 진짜. 우리 이분 조마조마할 거다. 대선 붙으면. 두 번째, G20. 뭐야? 각국의 정상 20명 몰고 왔어요. 그죠? 왜 가능해? G20이잖아, 얘들아. G21에서 가능한 겁니다. 이분이 G! 가려야지. G! 그래서 G20. 20명 다 모았어. 대박이시죠. 이게 끝이에요. 이게 MB예요. 끝났네요. 오케이?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님의 업적은 아직 수업에 참여시킬 수 없고요. MB도 솔직히 수업에 참여시키기가 솔직히 좀 힘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과서 개정되면서 들어오시겠죠. G20으로. G! 이해가? 하여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 됐네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수업을 했던 한국사 마지막인 겁니다. 한국사 수업의 개념 수업은 다 끝났고요. 선생님 온라인에 보시면 문제풀이가 또 있어요. 제가 100문제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100문제에 대해서 10문제씩 또 이 수업을 해가지고 다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문제를 먼저 푸시고 맞았는지 틀렸는지 채점하면서 선생님의 방송 인강 해설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문제까지 다 푸시면은 한국사는 솔직히 3, 4등급 나오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사탐의 한국사 이야기 수업은 여기까지, 오늘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동안
한국사 수업하느라 수고 진짜 많으셨고요. 그리고 문제풀이까지 다 끝낸 다음에 한국사 시험을 봤을 때 3등급에서 4등급은 꼭 나올 수 있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원을 하겠고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공부하시는 모든 학생 여러분들 그동안 제 수업을 듣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사 수업의 미친 사쌤 서영진이었습니다.